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 중고신입 및 저연차 경력직 이직 분위기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지금 첫 취준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좀 분위기는 알면 좋으니까 한번 눈여겨 들어보세요. 이거 이상하게 이런 중고신입이랑 저연차 경력 이직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제 채널 통해서 취업한 분들이 이제 이것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쪽 꼭지를 좀 넣어봤습니다. 자, 일단 한 줄로 제가 좀 요약을 하면 중고 신입 선호 현상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중고 신입을. 요즘 약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요. 대신 대기업들은 고연차, 흔히 얘기하는 3년차 이상의 경력직 중심의 채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신입보다 이쪽이 더 커요. 시장이. 물론 이쪽도 과거보단 좋지 않지만 시장이. 자, 그러면 이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업 입장에서 중고 신입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중고 신입, 중고 신입도 신입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고 신입의 정의부터 좀 내려볼까요? 신입 직원으로 이제 신입 사원 채용에 뭐 공채든 수시 채용이든 신입 사원을 뽑는 곳에 이제 중고 신입은 뭐 이렇게 조금 회사를 다닌 분들이 경력직을 쓰기에는 경력이 좀 모자라고 신입에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고 신입이라고 하죠. 이미 회사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래서 보통 3년 이하들이 많이 이런 거를 트라이를 하죠. 이 기업 입장에서 장점은 뭐냐면 중고 신입을 뽑아놓으면 신입인데 직장을 다녀봤잖아요. 그리고 일도 해봤잖아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경험을 이미 해봤기 때문에 직무 전문성을 좀 갖추고 있죠. 빨리 그 직무를 빠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적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빠르게 아웃풋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장점은. 두 번째 장점 뭡니까? 직장 생활 이미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생신입들을 뽑아놓으면 이 친구들 전화 어떻게 받아? 너 여보세요 받으면 안 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메일은 어떻게 보내는 거고 명함은 어떻게 주고받는 거고 뭐 고객 상대할 때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은 어떻게 상대하는 거고 상사들이랑은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술자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고 막 이런 기본적인 비즈니스맨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참 중고 신입 붐이 일었었죠. 2024년 상반기까지는 중고 신입이 훨씬 더 성공 확률도 높고 최종 면접을 가도 중고 신입이 막 널려 있고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근데 또 중고 신입이 기업 입장에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입인데 이미 자기 좀 일 좀 해봤다고. 기업 입장에서 어쨌든 신입이잖아요. 경력이 아니라. 근데 뽑아놨더니 막 뻐겨. 흔히 얘기하는 신입의 패기나 열정이 부족하고 능글맞거나 자신들이 좀 경력이 그래도 조금 있다고 뭐 2년 막 이렇게 있으니까 업력과 직무에 대한 어떤 것과 나이와 경력을 인정받길 원하는 거예요.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인정받길 원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그 꼴불견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인사 관리에 되게 힘든 거예요. 신입인데 이렇게 건방지니까. 속된 말로 이건 건방진 거거든요. 두 번째, 순백의 도화지가 아닙니다. 이미 물들어 있어요. 다른 기업의 문화에. 그러니까 컬처핏이 작년도에 핫 이슈거든요. 2024년도부터 하반기부터 굉장히 중시되는 컬처핏. 이 컬처핏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을 빼고 우리 회사에 물을 넣어줘야 돼요. 이 문화라는 걸 넣어줘야 되는데 조직 문화 적응을 되게 못하는 거죠. 막 옛날 회사, 우리 회사 옛날 회사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배랑 마찰이 생기죠. 자기들이 경력직이라고 착각을 하죠. 신입인데. 세 번째, 사수와 경력 연차 역전 현상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3년차를 사수로 앉혀놨는데 이 친구가 중고 신입이어서 대충 3년차야. 3년 일한 경력 가지고 중고 신입을 들어왔네? 그럼 만만히 본다는 거죠, 사수도. 네 번째, 기존의 직장을 옮겼듯이 또 다시 불만족해서 또 이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잠재적 위험이 있는 친구들이죠. 왜냐면 계속 중고 신입들은요, 특징이 계속 중고 신입 써요. 옮긴 다음에 또 써요. 파랑새를 찾아가지. 이런 경향이 강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하죠? 로열티의 검증이 굉장히 세게 들어갑니다. 중고 신입을 뽑을 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는데 이게 이제 2024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는 코로나 학번들 있죠. 코로나 학번들이 이제 몇 학번이죠? 코로나 학번? 1920 학번들이 아마 작년 정쯤부터 이제
그 신입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 보니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조직핏, 컬처핏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부대끼면서 그 사회생활, 조직생활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있다고 신입으로 뽑아놨더니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신입을 좀 덜 뽑기 시작했고 중고 신입도 비슷한 애들이 들어오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런 단점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2024년 하반기부터 제가 감지가 되는데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도 아마 중고 신입 쓰시는 분들 계시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최종 면접에서 잘 안 되거나 서류에서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이 조금 이런 경향이 강해졌는데 일부 계열사들이 이 흔히 얘기하는 2년에서 3년 차 이렇게 물이 좀 들어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중고 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나왔던 SK텔레콤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거 보면 신입 직원 뽑을 때 무조건 졸업 후에 1년 이내만 지원 가능하게 했어요. 중고 신입 아예 못 쓰게. 그리고 팀네이버 올 상반기에 나왔죠. 유관 경력 1년 이내에만 지원 가능하게 아예 공고가 떴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예, 이것 때문에 관리가 안 되니까 컬처핏 문제가 생겨서 대기업이 중고 신입을 꺼려하는 문화가 분명히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기업 일부 계열사들이 1년 이내에 순백의 도화지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고 신입도 결국 신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중고 신입으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경력이 있는 친구를 뽑을 때는 신입 대비 굉장히 이런 것들이 문제는 안 일으킬지 검증 기준이 굉장히 높게 본다는 거죠. 이런 장점도 보되. 이해되세요? 그래서 신입 대비해서 이 부분, 인성 부분, 조직핏 부분, 컬처핏 부분에서 검증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대기업 쪽의 분위기고요.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떤 대기업은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감지가 되고 있고 임원들도 되게 꺼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대기업은 이런데 중견 중소 스타트업은 여전히 중고 신입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걸 아직도 되게 좋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 그래서 중견 중소 스타트업은 여전히 중고 신입을 선호한다. 그래서 대기업은 신입 그리고 그에 반해 대기업들은 신입보다는 아싸리 2, 3년 차를 안 뽑고 3년 이상 고연차 중심의 경력직 채용 시장이 형성돼 있다. 아니면 1년 이하에 이제 대놓고 이렇게 원천 차단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들도 있다. 뭐 아닌 회사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좀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고 신입 쓰는 분들은 아마 이게 좀 느껴졌을 거예요. 중고 신입이라 좀 세게 보는데 이런 염려 때문에. 자, 그러면 대책이 뭐냐? 이런 이제 중고 신입들로 입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뻔하죠. 중고 신입의 장점인 직무 전문성과 비즈니스 매너 이런 것들을 살리고 단점은 줄여야 되겠죠. 조직 핏, 컬처 핏, 그리고 뻐기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죽이고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확실하게 내가 왜 옮기려고 하는지 로얄티의 문제가 있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컬처 핏에 대해서 어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워낙 중고 신입을 평가할 때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부 대기업은 이제 중고 신입을 꺼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마음에 드는 중견 중소 스타트업이 있다면 여전히 중고 신입 환영을 하니까 진행하세요. 제가 이렇게 쪼갠 이유는 뭐냐면 요즘 뭐 언론에 보면 뭐 경력직 선호 현상이 내고 뭐 중고 신입도 선호한다는데 중고 신입 선호하는 거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 안 좋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왜냐면 이제 신문 기사가 이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은 중고 신입 지원 실패했을 경우엔 커리어 만들고서 3년 이후에 도전해도 괜찮아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은 신입보다는 3년 이상 고연차 중심의 경력직 채용이 되게 시장이 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단 경력 이직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입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 신입도 포함해서 신입은 어떤 걸 보냐면 포텐이란 걸 봅니다. 포텐셜, 잠재 능력을 많이 보는데 우리 경력직들은요. 현 시점에 그 포지션에 디테일하게 업무를 투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본인이 경력직으로서 고성과자라는 걸 반드시 증명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패급 뽑지 않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 뽑지 않아요. 왜냐면 레퍼런스 체크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 못하는 사람 당연히 뽑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경력 이직할 때는 여러분들
그 3년 동안 굉장히 커리어를 잘 쌓아 놓으셔야 돼요. 일 잘하고 퍼포먼스 잘 내고 있고 경력 기술서에 그런 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도 뭐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경력직은 그런 것도 고민하시고. 자, 이제는 시장 상황 고려해 가지고요. 장기적 커리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첫 직장 중요하다. 맞아요. 첫 직장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직장 중요하다고 거기만 계속 뭐 중고신입 마치 반수하듯이 대학교 뭐 중고신입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 커리어 관점에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성장할 건지 커리어 관점에서 신입 지원 전략을 구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견 중소를 간다거나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쌓아서 대기업으로 점프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네임밸류가 안 중요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임밸류도 중요한데 그보다 내가 성과를 내고 인정받아서 경력기술서에 화려하게 나를 보여줄 수 있거나 업계에 소문이 날 수 있는 그 정도 커리어 가지면 헤드헌터 전화 옵니다. 3년차 넘어가면. 왜냐면 경력직이 지금 공채가 별로 없고 아름아름 한두 포지션이 오픈돼서 서치펌이라고 불리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서치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고신입 및 저연차 경력 이직 분위기랑 대책을 좀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중고신입 전환량이 없어지고 있다. 오히려 꺼리기도 시작했다. 그리고 굉장히 기준점이 올라갔다. 그리고 고연차 중심으로 뽑기 시작했다. 다만 스타트업이나 중견 중소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니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장기적인 커리어에서 내가 업무를 잘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니 그런 것들 본질이 그거잖아요. 사실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거지 간판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봐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